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 이야기의 김철수입니다. 올해 64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버섯입니다. 저는 평소에 시니어 건강을 주로 다루지만 오늘은 제 손자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희 부부 모두가 함께 먹는 버섯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섯은 정말 특별한 식재료거든요. 생후 12개월 아기부터 90세 할머니까지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입니다. 어린 손주들은 버섯 볶음을 좋아하고 며느리는 다이어트 식단에 버섯을 넣고 저는 버섯 된장국을 즐겨 먹습니다. 한 식재료가 이렇게 온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어떤 버섯이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버섯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 100g의 칼로리는 평균 25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85에서 90%가 수분이고 지방은 0.5g밖에 안 되죠. 거의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식품 안에 놀라운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첫 번째는 베타글루칸입니다. 이것은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방어군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특히 흥미로운 건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분자량이 큰 편인데 이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면역 활성 작용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장에서 흡수되기 전부터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세포가 이를 흡수하면서 신체 전반적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비타민 D는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섯, 특히 건조된 버섯에는 비타민 D2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느타리버섯 100g에는 3.8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버섯 중에서 가장 많은 양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주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성분입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버섯 100g에는 약 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으며 다른 채소에 비해 풍부한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미네랄입니다. 표고버섯 100g에는 180mg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기능이 있어 짜게 먹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성분이며 혈압 유지에도 탁월합니다. 양송이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인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102mg인데 이는 칼슘과 만나, 뼈와 치아의 주성분이 됩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어떤 버섯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 아기들과 성장기 어린이들입니다. 제 손자가 올해 3살인데 이 아이를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맛없으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손자는 버섯을 잘 먹습니다. 특히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을 좋아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버섯이 좋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 성분이 들어있어 뼈에 칼슘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키가 크려면 뼈가 자라야 하는데 뼈가 자라려면 칼슘이 필요하고 칼슘이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버섯은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또한 느타리버섯의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주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거든요. 저희 손자도 어렸을 때 변비가 있었는데 버섯을 자주 먹이니까 훨씬 나아졌습니다. 어린이에게 추천하는 버섯은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표고버섯입니다. 팽이버섯은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새송이버섯은 쫄깃하고 순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표고버섯은 향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국물 요리에 넣으면 감칠맛이 나서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팽이버섯은 된장국이나 계란찜에 넣어주세요. 새송이버섯은 얇게 썰어 살짝 볶아서 간장 양념으로 밑반찬을 만들면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천연 조미료로 사용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 30대 청년층입니다. 제 조카가 올해 28살인데 요즘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래서 버섯을 많이 먹더라고요. 청년층에게 버섯이 좋은 이유는 저칼로리 고영양이기 때문입니다. 버섯의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칼로리 고단백으로 다이어트와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세포 손상 예방에 좋습니다. 20에서 30대는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가 많고 불규칙한 식사와 야근으로 피부도 안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버섯이 도움이 됩니다. 팽이버섯에는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는 면역력 향상에 좋은 대표적인 영양소이며 건조해지는 겨울에 자주 먹으면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칼로리도 낮으며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느타리버섯은 수분과 섬유소, 섭식억 제물질 등으로 인해 비만 예방에 특히 우수한 특성을 보입니다. 밥 한 공기를 줄이고 버섯 한 접시를 더 먹으면 포만감은 비슷하면서 칼로리는 훨씬 줄어듭니다. 청년층에게 추천하는 버섯은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입니다. 느타리버섯은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팽이버섯은 샐러드에 넣거나 쌈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양송이버섯은 스테이크와 함께 먹거나 파스타에 넣으면 맛있습니다. 다음은 40에서 50대 중장년층입니다. 저희 며느리가 45살인데 요즘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고 걱정합니다. 중장년층은 대사가 느려지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성인병의 위험이 커지는 때이기도 하죠. 표고버섯은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불릴 정도로 체내에서 백혈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표고버섯이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LDL은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했습니다. 만가닥버섯은 항암 효과에 뛰어난 기능성 물질인 힙시지프레놀이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 성분도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개선과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며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른 버섯보다 아스파라긴산 함량이 특히 높아 간을 해독하고 알코올로 인한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중장년층에게 추천하는 버섯은 표고버섯, 망가닥버섯, 새송이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면 좋습니다. 물 1리터에 건표고 6개를 넣고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끓이세요. 만가닥버섯은 전골이나 찌개에 넣으면 좋습니다. 새송이버섯은 트레알로스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좋으며 폴리페놀과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아 아토피 피부염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시니어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 이야기입니다. 60대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생기고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이럴 때 버섯이 큰 도움이 됩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면역력을 강화하는 성분으로 종양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 세포가 잘 재생되어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버섯은 성인병이나 노인성 질환 같은 질병에 대한 예방식품 차원에서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버섯이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농촌진흥청 세포 실험을 통해 노루궁뎅이 버섯의 추출물과 단일 성분이 혈관 세포 노화를 막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에는
신경성장인자의 합성을 촉진하는 헤리세논과 에리나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의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노루궁뎅이 버섯을 자주 먹습니다. 이름이 재미있어서 손주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좋아합니다. 노루 엉덩이처럼 생겼다고 노루궁뎅이 버섯이래요. 이 버섯을 먹고 나서 확실히 머리가 맑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기분이 좋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니어에게 추천하는 버섯은 표고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느타리 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된장국에 넣어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가루나 추출물 형태로 나온 제품을 드시면 편합니다. 느타리 버섯은 나물로 무쳐 드시면 부드러워서 드시기 좋습니다. 자, 이제 버섯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섯은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버섯은 씻을 때 물에 오래 담그지 마세요. 수분을 흡수하면 맛과 영양이 빠져나갑니다. 키친타올로 살짝 닦거나 흐르는 물에 빠르게 헹구세요. 셋째, 버섯은 여러 종류를 섞어 먹으면 더 좋습니다. 각 버섯마다 장점이 다르니까요. 표고, 느타리, 팽이, 새송이를 섞어서 버섯전골을 끓이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깊어집니다. 넷째, 버섯은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다. 슬라이스해서 냉동에 두면 요리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선할 때 손질해서 냉동하면 1, 2개월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린 버섯을 활용하세요. 표고버섯은 말렸다가 다시 물에 넣으면 쫄깃해지고 버섯 맛이 더 강해지면서 여전히 달콤하고 향긋합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면 천연 조미료로 쓸 수 있습니다. 여섯째, 버섯은 고기와 궁합이 좋습니다. 버섯에 식이섬유가 많아 육류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궁합이 잘 맞습니다. 삼겹살 구울 때 버섯도 함께 구워 드세요. 일곱째, 버섯은 국물 요리에 넣으면 감칠맛이 나옵니다. 된장찌개, 버섯전골, 육개장에 버섯을 넣으면 화학 조미료 없이도 깊은 맛이 납니다. 여덟째, 버섯은 매일 먹어도 좋습니다. 칼로리가 낮고 영양이 풍부해서 매일 한 끼 이상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버섯 된장국을 먹습니다. 아홉째, 아이들이 버섯을 싫어한다면 잘게 다져서 넣으세요. 계란찜, 부침개, 만두 속에 잘게 다진 버섯을 넣으면 아이들이 모르고 먹습니다. 10번째, 버섯은 다양하게 시도해 보세요. 한 가지 버섯만 먹지 말고 여러 종류를 돌아가며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매일 버섯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해서 먹었는데 1년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감기에 잘 안 걸리더라고요. 예전엔 환절기마다 감기로 고생했는데 버섯을 먹기 시작하고는 2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또 하나는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런지 변비도 없어지고 속도 편안합니다.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버섯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자는 팽이버섯을 좋아하고 며느리는 새송이버섯을 좋아하고 저는 표고버섯을 좋아합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모이면 버섯전골을 끓입니다. 각자 좋아하는 버섯을 넣고 고기도 조금 넣고 채소도 듬뿍 넣어서 함께 먹습니다. 그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버섯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숲속에서 자라는 작은 생명체지만 그 안에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이어트하는 사람부터 근육을 키우는 사람까지 모두에게 좋은 식재료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버섯 요리 하나 올려보세요. 버섯 된장국도 좋고 버섯 볶음도 좋고 버섯 전골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뜨끈한 버섯국이 딱입니다. 면역력도 키우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린이에게는 표고버섯과 팽이버섯으로 성장을 돕고, 청년에게는 느타리버섯으로 다이어트를 돕고, 중장년에게는 표고버섯과 망가닥버섯으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시니어에게는 노루궁뎅이 버섯으로 기억력을 지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다양하게 먹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버섯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